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제가 원래 그 정치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주의로 변했죠. 뭐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정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금기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이야기도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내가 또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런 대선을 놓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욕을 개같이 얻어먹을 걸 알지만 이번 2022년 20대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두서없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서론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이번 2022년 20대 대선이 역대 최악의 대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거야, 그죠? 야, 이렇게 박빙이었던 대선도 없는데 이렇게 최악이었던 대선도 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내가 이게 똥을 뿌직뿌직 싸면 그게 상대방의 반사이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쪽에서 똥 뿌직뿌직 싸면 저쪽에서 그걸 받고 더 싸. 똥을 계속 싸. 그래서 누가 똥을 더 많이 싸나 대로 이렇게 갔죠. 그리고 서로 미드 오픈하고 그치? 약간 미드 오픈하고 엘리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봐면 이것도 진짜 골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는 이번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이번 대선은 우리 복돌이가 2번 들고 나와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솔직히 우리가 뚝 하놓고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망가졌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망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가 정권 교체 쪽으로 되게 쉽게 되지 않을까. 나는 오히려 옛날에 가장 쉬웠던 대선이 이명박 정동영 때였잖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똥을 존나게 싸가지고 굉장히 롱롱 스토리죠. 그죠? 뭔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자기 밑바닥을 보여줬고, 그리고 경선부터도 굉장히 말이 많았지. 그지? 야, 같은 팀끼를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가령 이제 19대 대선을 봤을 때는 그때는 뭐 이제 안희정이라던가 문재인 이렇게 이재명 셋이 경선을 했을 때 그래도 경선에서도 이렇게 서로 좀 강도 높게 때리긴 했지만 비판하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합심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이번에서는 경선 끝나고 나서 서로 오지게 까고 그죠? 단합이 안 되는 모습들 같은 당끼리 저래야만 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불협화음을 거의 끝날 때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런 뭔가 이제 페미니스트 신지혜를 영입하는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여자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은 이기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뭐 여성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대충 얼머버리면서 뭐 이게 뭐 좋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 편도 안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그냥 있으면 되게 되는 건데 근데 신지를 영입하면서 기존의 집토끼들이 가출을 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걸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들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뭐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이 승리로 나온 데가 되게 많잖아. 근데 정작 이게 투표를 까고 나니까 엄청난 역대 유례 없는 초박빙의 승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박빙이었던 게 지금까지는 회창희 형이랑 대중이 아저씨였는데 그 1.5%의 차이보다 더 근소한 차이로 결국에는 윤석열이 겨우겨우 당선이 됐죠. 여기서도 보면 정말로 그런 것들 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만약에 맨 처음에 그랬잖아. 안철수 단일화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준석이가 철수 형을 존나 싫어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분명히 이거 재명이 형이 이겼을 거야. 그지? 그리고 반대로
그 마지막 정의당에서 슬로건은 어차피 윤석열이 되니까 우리 상정이 누나를 뽑아달라라고 외쳤잖아. 근데 민주당이랑 또 심상정은 결이 비슷한 결이란 말이야. 민주당이 빼미당이라고 한다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꼴빼미라고 볼 수 있잖아. 진성빼미들이 모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이 딜이 이루어졌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만약에 이재명이 나온 게 아니라 이낙연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깜빵이네 안희정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 선거는 또 반대로 민주당이 이겼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서결이 안 나오고 준표형이 만약에 나왔다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선거는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데 그 중에 톱니바퀴라도 하나라도 뭔가 조금만 엇나갔으면 결과가 이제 바뀌었을 그럴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윤석열 대표인가? 윤석열 이제 대통령 진 대통령이 됐는데 우선 뭐 저는 뭐 이왕 당선됐으니까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밖에 드릴 게 없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또 이게 근소하게 당선이 되면 이게 대놓고 축하한다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왜 항상 이런 뭔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민 가야겠다 드립이 맨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나머지도 국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더 이게 축하를 많이 해주긴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 반응을 두고도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통은 이민 간다 반응이 나오는데 클리앙에서는 이제 같이 월북할 사람을 구한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북한보다 못한 나라에서 왜 사냐고 이래서 얘네들은 점점 이제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클리앙 쪽은 그렇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4050들은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제 1인 가구 지원이니 뭐니 아낌없이 한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해찬 아저씨가 민주당 20년 집권을 놓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야 이게 정말로 빈말이온 게 그 당시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게 지금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제 방에서도 그레이트 리셋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그레이트 리셋이란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희망이 없는 거야. 내 집 마련의 꿈이라던가 의지조차 없는 거야. 그럴 바야 그냥 야 다 같이 엿대보자. 이런 주의로 이제 오히려 이제 다 같이 엿대보자라는 걸로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아저씨가 이겼으면 나는 진짜로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어차피 지금은 서결이 형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항상 그런 뭔가 이제 교육 쪽이라던가 언론, 미디어, 예술계 쪽은 민주당이 꽉 먹고 있거든. 서결이 형이 뭔가 하나만 삐끗해도 또 오만 그런 난리버릇을 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민주당한테 넘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금 이 대선 상황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에 한순간의 기술적 반동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게 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미 결과는 나왔잖아. 결과는 나왔는데 뭐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선은 첫 번째는 그거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뭐냐면 그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거든. 그래서 개그의 대통령이 굉장히 흔한 소재로 쓰였단 말이야.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시그니처 대사였잖아.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한테 옛날에 군대 방문했을 때 이병이 그랬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도 좀 미친놈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허 요즘 근데 많이 살기 좋아졌네요 이러고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거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제는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그런 이번 출구조사 결과, 출구조사가 정말 완벽하게 맞았잖아. 그지? 완벽하게 맞았는데, 여기 보면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보면 완벽하게 갈렸거든. 20대 남자는 58%를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근데 반대로 20대 여자는 58%의 여자가 이재명을 지지를 했단 말이야. 그지? 완벽하게 대깔꼬마니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반대로 뭐 이제 40대, 50대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조금 강세였고, 그리고 반대로 60대 이상의 그런 이제 틀딱이라고 하지. 여기서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 힘을 많이 실어줘가지고, 이렇게라도 근소하게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여자가 다 빼미당을 뽑는다, 여자들을 죽이자 이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58%의 여자가 이재명을 뽑았지만 33%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라도가 뭐 이제 90% 몰표가 났다라고 하지만 옛날에 준표형 때는 3%였단 말이야. 옛날에 준표형 날 때는 3%였어. 10%가 나온 게 난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이것도 그런 전남 전북의 이대남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얘네들이 또 없어서 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이나 비하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좀 동서화합의 분위기로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19대 대선 때는 이내남들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20대 남자분들이. 그래서 투표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됐던 거는 다들 이제 선거가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이기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오락한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방심이 또 이런 결과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20대 최악의 대선이었지만 결과는 났고, 이 대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서없게 얘기했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는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좀 편하게 좀 사랑하고 물고 빨고 내가 늘상 많이 한 것처럼 그냥 하라고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